폭행을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는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랬는데 데이트 폭력으로? 결국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또 폭행을 당하고 앞서 사건처럼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사망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며칠에 한 명씩 사망할까요? 네. 데이트 폭력으로 땡 일에 한 명씩 사망한다. 말도 안 돼. 저는 데이트 지금 폭력으로요? 네, 다들 너무- 너무 분노해서 지친 표정이네요. 네, 이거 너무 어렵네요. 며칠, 자, 우리 상훈이. 며칠에 한 명씩. 8일. 8일. 8일? 8일에 한 명. 너 알았어? 내가 몰랐어.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요, 진짜. 용하게 맞췄네. 데이트 폭력으로 8일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서 1년에 평균 한 46명 정도 목숨을 잃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소식입니다. 8달을 사귄 남자친구는 이별 이후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어휴. 싸워줄 게 있어 그러면? 뭐 있어? 돌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날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오빠한테만 살려줘. 오마이갓.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무차별 폭행을 휘두르다가 어머, 어머, 신고까지 어머. 몰고 돌진했습니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염산을 뿌린 40대 남성에게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구덩이에 시멘트까지 부어가며 철저하게 숨긴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감시한 남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손목을 자르겠다. 또 답을 하라며 자해 사진을 보내는 등 이런 문자를 하루에 수백 통씩 5개월에 걸쳐 무려 2만여 건을 보냈습니다. 2만 사용자 핀이 남자친구는 어이없게도 서로 너무나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섭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사소한 폭력부터 아주 심각한 폭력, 인명 피해까지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지금 알려진 사건보다 문제는 안 알려진 사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신고율이 굉장히 낮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럼 신고를 못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래퍼들은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딱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는 아는 누나가 있는데 근데 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길고 지겨웠대요. 힘들었대요. 계속 어떻게 맞았는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또 막 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지쳐서 관뒀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신고 안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게 이제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본인들 자신이 이거를 범죄라고 인식을 안 하고 일종의 사랑 싸움이라고 밖에 인식 안 하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해자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건 폭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폭력이 용인이 된다.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렇게 이제 착각들을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가부장적인 사고, 예컨대 남자는 좀 남성다워야 된다. 이거는 괜찮게 수용이 될 수 있는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일종의 도덕적인 안일한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 이게 참 스토킹도 그렇고, 좀, 이게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관심, 질투, 소유욕, 이런 것도 어디까지는 사랑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행동 교제. 외모 신경 쓰고 사소한 거 간섭하는 것도 본인이 불쾌하면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가해자처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조금 질투가 심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걔한테 되게 많이 간섭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다른 사람이랑 연애할 때 반대 입장이 돼봤거든요. 약간 나는 그때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유 실장. 네. 그거 생각나나? 어떤 거요? 미안하다. 아! 러브한다. 그래. 그거. 알죠. 그거 정말 이거 전국을 강타했어, 그 드라마가. 전국 강타할 때 그 엄청난 효과를 누린 그 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엄청난 그 한 장면. 일단 네네. 머리를 좀 묶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고 운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운전하고. 트럭 같은 거 하면서. 그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한번 해봐, 우리가? 한번 함께 보시죠.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뭘 함께 우리가 봐. 하는 거야? 아, 진짜? 진짜. 제가 여자네요. 내가 운전하는 걸로 해볼게. 내가 운전. 여자네. 아무래도 내가 일종 대형 면허가 있으니까 내가 네. 운전하는 걸로 해볼게. 네. 자, 이렇게. 붕방! 차 세워줘요. 왕! 차 세워줘요. 차 세워달라고요. 안 세워주면 저 창문 옆을 뛰어내릴 거예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와! 이거였죠? 아니, 이 장면 다 기억나지? 네. 래퍼들 봤지? 네. 이 장면은 데이트 폭력일까? 이거 되게 제가 만약에 그 여자였으면 되게 무섭고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치. 아까 그 유실자도 많이 무서워하더만. 저요?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우리 상훈이는 여자친구가 나랑 뭐 할래?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면 맞아. 어떨 것 같아? 지금 제 여자친구가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만큼 좋아해서 너를. 시속 막 180km 막 밟으면서. 한손 막 이러면 어.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진짜? 같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새롭네. 것처럼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한다면 그게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 테니까 속도 좀 줄여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같이 살려면 속도를 줄여야 돼. 저도 근데 상훈이랑 똑같은데 약간 좋을 것 같아. 네 할래 말래 그러면은 뭐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월세는 누가 낼 것이며 같이 살려면 유턴해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둘이 잘 맞는다면 그게 사랑인 거고 하나가 싫다는 건 그게 데이트 폭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드라마 한번 가볼까?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 한번 좀 해볼까요, 좀? 네.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집이지. 누나는? 그렇지 알고 집 앞이야. 집 앞이라고? 나 오늘 바쁘다고 했잖아.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나 못 나가. 너 다른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기까지? 이건 데이트 폭력일까? 이거는 못 나간다고 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강압적으로 나오면 그건 데이트 폭력 맞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맞는 것 같아. 세령아 집 앞이야. 나갈게. 올 때까지. 나온다고 그냥? 나가지. 아니, 나갈게. 올 때까지 기다릴게. 올 때까지요? 응.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아니, 좀 해석이 다르네. 우리 래퍼도 해석이 다르네. 그러네, 예. 우리 태연이는? 전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좋은 게 좋은 보고 싶다면요. 네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싫죠. 너무 싫죠. 태연아 집 앞에서 기다릴게. 싫어요.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정말 싫어요. 싫어. 우리 예찬이는 어때? 전 잠깐 얼굴 보고 들어갈래요. 기다리니까. 기다린다고 하니까. 정말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생님 경험도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학년일 때 연애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남자 사람 친구하고 가지 말라는 그런 이제 뜻을 저버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멀리 가서 술자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술자석을 갔는데 저 멀리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바바리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내 남자친구야. 그때 들었던 생각은 결코 그렇게 로맨틱하지는 않았어요. 무서워. 나의 사생활이라고는 도대체 인정해주지 않고 거기까지 자기의 수업을 다 빼먹고 날 잡으러 쫓아온 그 남자친구가 결국은 헤어지게 된 이유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그야말로 나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람하고는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았어. 그런데 그 선택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헤어지길 참 잘했다. 정신적으로 완전 오도가도 못하게 볼모로 잡아놓는 것 같은 이런 행위도 사실은 정서적인 폭력도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동거녀 살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군요. 가해자는 3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10개월 동안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에 흉기를 꺼내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상습적으로 10개월 동안 계속 폭행을 하면서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가위로 찌르기도 하고 또 이제 동거 중인 이제 원룸에 불을 질러서 그것으로 신고가 4번이나 입건이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입건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피해자가 아직은 살아있었죠. 죽기 전이니까. 아직은 살아있던 피해자가 탄원서를 썼어요. 네.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돼가지고 그 와중에 신고됐던 남자친구가 돌아와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네. 지금 궁금증이 드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여성이 4번이나 입건된 남자를 풀어달라고 왜 도대체 탄원서를 썼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탄원서를 쓴 이유가 대체 뭐냐. 예. 왜 탄원을 할 것 같아요? 왜 처벌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왜 탄원하는 거야? 왜 탄원서 썼을까? 이번 지나면 괜찮아질 안 거라고. 그럴 거라고 믿어서. 지나친 낙관주의. 그지? 여기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이라고 써있는데 저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아까처럼 그 입건이 돼서 구속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더 악화될까 봐 탄원서를 제출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예컨대 이런 폭력 피해가 상습화되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이 생각이 굉장히 인지적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 폭력으로부터 피할 길이 있어요. 제3자가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여성들은 폭력에 이제 길들여져서 내가 아무리 신고를 하고 내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나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포자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남자로부터 무슨 도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폭력을 어떻게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고 포기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인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말도 안 돼.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탄원서를 쓰면 저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왜 안 잡아가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역살이를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국은 피해자가 결정하게 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해도 피해자가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종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있으되 법이 너무 무력해서 제대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다 가정집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싸우는지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부부끼리 좀 잘 좀 해. 여기 좀 시끄럽다고 사람들 다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적당히 싸워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걸 보고. 근데 제가 외국 영화를 보다가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 외국 영화에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괜찮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따로 격리시켜서 데려가서 경찰로 무조건 남자를 데려가더라고요. 체포하죠. 네, 무조건 체포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영미법 국가에서는 무조건 약자 보호주의, 체포 우선주의. 그렇기 때문에 힘센 사람 잡아가는 거죠. 폭력 행위자를. 이거는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뭐야? 뭐야? 저게 사람이에요. 정신 잃은 사람.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여자를 옷을 거의 다 벗겨가지고.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식이 없어요. 어머.
보시고 어떤 느낌이세요? 인형 끌고 나가는. 사랑받지 않죠, 그죠? 아, 효동이 많이 열받네요. 주체를 못하겠어요. 저거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네. 약간 남자가 사랑이라는 말을 빌려서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분이에요. 이 영상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피해자. 피해자가 올렸어요. 피해자도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전 국민이 다 보이게 그냥 노출이 될 텐데 왜 동영상을 올렸을까요? 신고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계를 청산하는 데는 내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결국은 나의 수치를 다 지금 CCTV를 올려야만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한 거죠. 네.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뉴스에 나오면서 이 남자는 결국 이 여자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어요. 여자는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사건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비슷한 사건인데 이건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뭐야? 네. 뭐죠 혹시? 어떤 멍이네. 멍든 거지 저거. 멍이에요. 지금 다 멍이에요. 저 시커먼 게 지금 다 멍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비슷한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한 이유가 결국엔 살려주세요 였는데 이 공개한 이후에 남자의 반격,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반격이 더 이제 혀를 차게 만드는데요. 일단 피해 여성이 SNS에 올린 글이네요. 네, 피해 여성이 올린 글. 그를 믿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무기로 때린다. 몇 시간 뒤에. 그런데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운다. 그러다가 막 울다가 또 웃는다. 무서워. 너무 충격적이야. 자기가 뭐 교도소 갈까봐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글을 보고 가해 남성이 피해자는 나와 헤어지고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다. 저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 보니까 다투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구르고 서로 밀치고 이거는 쌍방폭행이다. 매일 병간호를 나는 했고 퇴원 후에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자기의 변명을 올렸어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잘못한 게 없네요. 난 죄가 없다. 우리는 쌍방폭행이니까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면 끝나는 죄잖아요. 단순 폭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하고 끝낼 테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본인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완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 말부터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저건 폭력이지. 무슨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굉장히 순화돼서 보여요. 데이트를 붙이면서.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영미법 국가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이 뭔가 되게 앞에다가 데이트자를 붙이는 순간에 이건 사랑 싸움으로 완전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데이트 바이올런스라는 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인티미트 파트너 바이올런스라고 불러요. 인티미트한 파트너를, 그러면 정말 신뢰관계에 있는 인티미트한 파트너를 폭행을 하니까 이거는 혼인관계가 돼 있는 관계든 혼인관계가 안 돼 있는 관계든 모두 다 엄벌에 처하겠다. 네. 그거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고 좀 감동받은 게 있는데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배달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보고서 울컥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이에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딱 이 정도의 그 눈치와 센스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경찰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정말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셨습니다, 진짜. 데이트 폭력